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예비 주자로서 저희가 한번 모셔봤는데 어제 국회에서 출마 선언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동안 여권 잠룡으로 이게 분류를 했던 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준비하신 거를 제가 몰랐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결심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더 연못에 더 깊이 점령으로 가라앉아 있었던가 네, 보죠. 더 깊숙이 계셨군요. 네. 사실은 제가 나설 때가 됐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항상 꿈을 꿔왔습니다. 네. 늘 비주류였었고 국민의힘에서 호남 출신으로서 있으면서 그런데 지금 제가 꼭 나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쨌든 국가가 재도약을 예. 도약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이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처럼 밑에서부터 19계단을 거쳐서 정치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제가 바로 이 도약과 그다음에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이 도약이라는 것 하나만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100불 이하의 나라 후진국에서 중진국 그리고 이제 4만 불이라는 선진국에 도달했는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초강대국이 돼야 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198개 나라 중에서 현재는 10번째인데 이제 우리가 5번째, 3번째까지 못 들어간 법 없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지금 일본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G5, G3에 갈 수 있고 국민소득 7만 불에서 10만 불에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의 지금까지 해왔었던 경제 정책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네. 국가의 경영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특히 2030, MZ 그리고 40, 50 세대까지로의 이 세대 교체가 빨리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40여 년 동안 호남 출신으로서 보수 정당에서 네.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치를 봐왔던 제가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출마 선언문에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호 과제로 개헌을 꼽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야권의 유력 주자인데 개헌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실현이 가능할까요? 저는 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사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3당 합당은 개헌을 전제로 한 것이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루고 해왔어요. 이 육공 체제가 3기미 단일에 단임으로 한 번씩 하고 끝날 줄 알았던 이게 무려 38년째 지금 계속 해왔어요. 네. 근데 이 육공 체제 하에서 단 한 사람의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은 앞선 대통령보다 그다음 대통령이 더 불행하고 그다음 대통령 그보다 더 불행하고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자 네. 이렇게 국민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들이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네. 예를 들어서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AI 30년은 사실 과거 300년하고 맞먹을 정도로 변화를 하는데 이 변화를 거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할 겁니다. 예. 당신만을 위한 나라냐? 네. 당신만을 위한 헌법이냐? 결국 국가 그리고 미래 세대들을 위한 것인데 걔들 앞길을 막겠다는 것이냐라는 것으로 들어간다면은 쉽게 예. 거절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는 반대지만 본인의 어떤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에 하자 뭐 이런 식인 거죠, 시기는. 모든 대통령이 그래왔거든요. 네. 하자. 그래놓고 당선되면 내 임기 채우고 그 다음 사람이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해온 게 38년입니다. 그러다가 못 고치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작을 할 때에 3년 임기 5년이 아니라 3년을 하고 3년에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하고 맞춰가지고 예. 매번 해년마다 하느니 네.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를 시키면서 국회 권한을 좀 더 강화를 한다든지 부통령이나 아니면 총리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네. 그런 연수를 마치려고 한다면 적어도 다음번 대통령만은 네. 2년의 임기 정도를 반납을 할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반납을 각오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 임기도 줄일 각오를 해야 된다. 네.
지금 뭐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서 야권에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좀 지명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사상 초유란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상 정부에서 초유가 그냥 너무 많죠. 일반화된 그런 네. 세상이고 그런 네. 걸 만들고 있는 게 정치권이기 때문에 그 사실 뭐 사상 초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네.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헌법기관을 정지를 시키거나 헌법기관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게 무력화시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그게 바로 내란이고 그게 바로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그게 바로 정말 체제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부족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헌법재판소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국회목 3명을 절대로 동의를 해주지 않은 바람에 안 하고 있다가 네.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막 서둘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당이 필요로 하는 식으로 헌법재판소나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해에 비상기업 있기 전에는 민주당이 국무위원들을 계속 탄핵 소추는 하면서도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채우지 않았었는데 계엄 이후에 좀 뭔가 속도를 많이 내고 뭐 사실은 그랬었죠. 국민들이 예.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자꾸 지금 터진 것 말고 누가 도대체 헌법에 나와 있는 기관을 갖다 무력화시키고 그것도 완전히 자기 자신들을 위하고 방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쭉 그런 걸 보여왔다고 한다면 네.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똑같이 말하자면 자기들이 받았던 비난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